여러분, 미국의 경제 지표들 굉장히 혼란스럽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예, 비농업 고용인구는 괴물 수치가 나와서 51만 7천이 됐거든요. 시장의 예측치 18만에서 20만보다는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은 3.4%를 기록하며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소매 판매는 1월에 3%가 늘어나면서 가계 중심으로 기업의 미국의 어떤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지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경기 하락을 예측하는 지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진짜 경제 지표의 혼란이고요. 경기의 혼란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전월 대비해서 1월 경기 선행지수 하락률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 마이너스 0.3%예요. 여러분,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는요, 경기 지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마이너스로 갔다 이 말은요, 경기 하락세를 나타낸다는 뜻이고, 문제는 11개월째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11개월째. 이렇게 말입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11개월째. 결국 말입니다. 예, 경기 선행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컨퍼런스 보드의 이 지표는요, 지금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에서 쭉 보시면 2000년과 2001년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빠졌는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예, 게다가 쭉 많이 빠졌죠, 그죠? 쭉 심지어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습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얼마나 빠졌는지 거의 20에 근접했죠. 거의 20에. 예, 거의 20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 위기만큼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근데 끝이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 위로 약간 꺾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꺾였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락률이 전월 대비해서 0.3% 수준이라는 게 조금 완화됐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조금 완화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기 선행 지표가 11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는 괴물 지표들이 또 많이 나와요. 이게 회복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무착륙의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착륙. 경기에 손상이 없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고용 지표라든가 소비 지표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미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으면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 있는데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51만 7천 명이니까 괴물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게 결국은 미국이 이제 또다시 재차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락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랑세를 나타내는 지표가 나오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작년 12월에 전년 대비하면 6.5%의 물가 상승률이 1월에는 6.4%가 됐습니다.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화랑이지 물가는 별로 안 떨어졌지, 생산자 물가도 마찬가지 별로 안 떨어졌지. 결국은 당장 3월부터 말입니다. 당장 3월 22일에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0.5%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서 보면요. 0.5% 올릴 확률이 18.1%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날은 15.1%였거든요. 그 전날은 9%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1%까지 늘어났으니 시장의 혼란은 대혼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나스닥만 하더라도요. 어제 떨어지고 오늘 떨어지고 0.58% 떨어졌습니다. 68.56이 빠져서요. 11,787.27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이라는 게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대형주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도 0.27이 떨어졌어요. 11.18이 떨어져서 4,079.2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의 어떤 통화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하락에 대한 것보다가. 게다가 또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지수입니다. 이건 또 올라갔습니다. 0.39% 올라갔습니다. 132.27을 기록해서 33,829.12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진짜 미국 시장의 어떤 지표 자체가 대혼란 상태라는 거. 시장 자체도 나스닥은 떨어지고 다우산업은 올라가고 이게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실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월가 자체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요. 금리가 인상이 더 될 거다. 이거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초강력 긴축이 또다시 올지 모른다. 여기에 대한 충격파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크고요. 경제지표의 대혼란이 지금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점점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고로 우려하는 게요. 결국 말입니다. 연준이 어떻게 하든 0.25%를 올리든 아니면 0.5%를 올리든 중요한 것은 한미 금리 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25%의 금리 차인데요. 0.5%만 올리더라도 1.5%의 금리 차가 되고요. 5%를 올리게 되면 1.75%의 금리 차가 됩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지금 한국은행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가 핵심이고 정부는 이게 금융권에 압력까지 넣어가면서 대출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미국이 0.5%의 빅스텝을 단행을 한다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0.25%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의 혼란, 그중에서도 이게 고용지표나 소비지표, 실업률의 지표가 좋아지는 바람에 긴축에 대한 강도는 세지고요. 초강력 긴축이 오면 경기 한파를 불러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면서 월가는 대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태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미금리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미국이 0.5%를 올린다는 이야기면 우리도 2월 23일 날 0.25%를 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요. 자칫 말입니다. 부채 폭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우리는 조금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